시간 보면 한 5개월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만약에 멈출 하나 수도 만에 있고. 하나 이제 그 일련의 그 소송들이 들어가다가 뭐 하나라도 딱 걸리게 되면 그 소송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업무는 다 중단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경찰 출동을 했고 뭐 범법을 저질렀다고 그 감사님이 어제 올리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그 부분 얘기 좀 이게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 어떨 때는 이제 조합에서 과도하게 저희 시공사를 무시하시기도 하시고 그 사업 파트너로서 예우를 안 하시고 소위 얘기해서 막말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그 작년 9월부터 그러니까 10월부터 공문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감정적으로 보내셨고 그 다음에 뭐 미행을 했다, 뭐 도청을 했다, 뭐 무슨 뭐 저희가 무슨 삐라를 뿌렸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는데 저희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그 CCTV나 뭐 블랙박스나 뭐 이런 부분들이 워낙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해보시면 바로 나온 여기 부분인데 문자가 왔는데 깡패를 시켜서 뒤에 미행하고 있다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시공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진이 있어요. 아니 문자가 문자만 있고 사진이. 아니 그런 게 사진을 있으면 보여주더라고. 저기 그런 게 있으면 사진을 아, 진짜로 그럼 아니 사진은 사람을 얼은 안 넣고 그냥 불 반짝반짝. 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는 거꾸로 생각되는 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저희 지금 계속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는 놀았다, 일 안 했다, 무성의했다, 자금 지원해달라고 해서 지원해주지도 않았다, 뭐 이자 다 가져간다, 미행했다, 노청했다, 삐라 뿌렸다, 협박했다. 저 다른 분도 지금 그런 적이 없습니다. 투자한 금액이 다 회수된 걸로 아는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 아닌가 서로가 받아들였을 때는? 그게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초기에 사업비를 저희가 PF 일어날 때까지는 저희가 다 대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통상 시점에서 회수해 갔다는 건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드린 거잖아요. 해지하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 10개가 있는데요. 그 현장 10개는 대부분 다 그 스팀으로 그냥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가요? 아니면 저희는 정상적인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허그가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허그가 만약에 이게 그 비상식적인 상황이고 불법적인 상황이라 그러면 허그에서 그걸 동의를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현장에서도 그렇게 다 그렇게 다 하고 하는 거 맞나요? 1차적으로 가는 상황이지 해지하려고 간 게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다른 그러니까 현장도 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공사비 거죠? 협상을 7차례 하면서 우리 직원들 밤낮 없이 붙어갖고 주말까지 나오고 이제 해서 어떻게든 조합하고 해서 원만하고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있었고요. 그동안에 애 많이 씻었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저희가 그 한 3년 고생을 해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다른 시공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공사하기 딱 좋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가. 그렇네. 밥상 다 책임이. 그래서 이제 뭐 아무리 이제 그 메이저 업체들 실적에 대한 뭐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 같이 이제 피땀 흘려가지고 일하는 중견사들도 설 자리나 설 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합에 대한 견제와 감시, 건전한 견제와 감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게 지금 한 1조짜리 사업이 될 겁니다. 한 7천억, 8천억 이 정도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투명하게 공유할 부분들 공유하고 이게 이제 정보가 어느 한쪽에만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몇몇 의도한 사람들의 뜻에 따라 가지고 이 큰 현장이 이렇게 막 사실대로 전달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솔직히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저는 이제 솔직히 조합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많은 분이 계신 자리에서 약속이 돼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조합에서 무수한 많은 약속들을 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이제 시공사 교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교체하면은 조합원님들 다 득된다는 방향으로 다 말씀을 하실 거니까 그거는 이제 조합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여기 조합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본인 자리를 걸고 약속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그냥 흘러갔으면 벌써 작년 9월달에 착공할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2년이 지금 소요되는 의사결정인데 한 달에 2억에서 3억씩 이자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한 달인데요? 한 달입니다 한 달에 2억에서 3억씩 이자가 발생되고 있고. 뭐예요? 하나요? 이 책에도 9억 적혀 있는 거는 맞죠. 책에 한 달에 이건 내가 9억이라고 내가 적혀 있더라고요. 말을 내가 적었어 내가 조합장 얘기를 내가 적었어요 9억이라고. 그래서 그 저희 보통 정비를 많이 하는 이 사람들은 요 시기를 되게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왜냐면 2주가 이미 피크치까지 갔죠. 네. 사업비도 지금 원래는 800억에서 1200억으로 증액이 됐죠. 지금 요 시점이 조합원님들 그 금융비용 부담이 가장 피크치로 가 있는데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이 상태에서 쭉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금 부담이 피크로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원래는 보통 이 시점에 이렇게 묶어놓는 거는 바보라 그랬거든요. 저는 이때까지 비대위 때문에 이게 그제 공사가 안 됐고 올 3월달에 거기 난 해결을 다 봤다 그렇게 나는 알고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조합장님한테 들은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우리 이사들하고 이렇게 퍼졌는 얘기를 저는 그냥 풀러 들은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제 조합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그겁니다. 왜 사업 시행인가를 작년 10월 전에 설계가 다 끝나고 나서 할 수도 있었는데 왜 막았냐? 두 번째, 저희가 펜스 치자고 얘기를 했는데 왜 펜스를 안 치고 그 점유거든요. 그러면 시공사를 교체를 할 때 점유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에 따라서 소송적으로 굉장히 유불리가 나뉩니다 이게. 펜스를 치버리면 계약 해지를 못 한다 그때도. 자 그래서 이미 그 시점에 이미 그 시점부터 얘기가 어느 정도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딱 다른 시공사 들어와가지고 공사하기 좋게 여건들을 탁탁탁 해가지고 해오는 것인 거 아니냐. 그리고 저희가 석연치 않은데 조합에서 그 감정적인 공문들이 계속 날라왔거든요. 이제 저희 한번 조합에서 보는 공문들 한번 보시면 굉장히 감정적이고 무조건 다 저희 쪽에 잘못됐다는 식으로 계속 소송을 대비해서 그런 그 명분들을 지금까지 계속 쌓아온 거 아니냐. 그 다음에 3월 8일 날 저를 만나서 왜 안심을 시키고 14일 날 대의원회의에서 그랬냐. 우리도 그래 들었죠. 한 번 더 협상을 해보고 안 될 때 1분업체를 한다 해가지고 저도 거기 협의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그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못 듣고 그날 찬반 투표가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그걸로 됐어요. 뭐고 사람들이 와서 내는 건지 아니 아니면 36명은 서면 서면 한번 오지 않고 서면으로 서면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5월 11일 날 지금 이제 그 일식으로 해서 6천만 원 잡혀 있는데 서면 결의로 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서면 11일 전에라도 그 저희랑 또 조합이랑 서로가 사실관계 최소한도 저희가 노력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럼 조합에서 조합원님들 모셔놓고 그 자리를 걸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지키겠다라고 뭐 약속을 하시든지 뭐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11일 날 되면 어쨌든 결의가 됐고 서면 결의 OS 돌려가지고 이제 서면 결의서 쭉 걷고 나면은 본인 뜻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래 이 정비 사업은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본인 싫어도 어차피 결론 난 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전에라도 그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서로 알 권리 차원에서 할 얘기들 서로 하고 그걸 보시고 그리고 나서 11일 총회를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취소시키고 아니면 이 총회를 갖다 사업시행과 총회를 변경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거기 조합장과 다 따르니까 근데 이렇게 된 줄 모르고 지금 원하시는 조합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모르는 거 서면 해줄 수 있는데 그걸 다시 이렇게 한 번 더 이 내용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13일 날하고 14일 날 설명회를 가졌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하는 설명회는 색안경을 끼고 저기 그 뭐랄까 조합원에서 거짓말을 해서 안 봤으니까. 예, 그러니까 의도에 대해서 되게 이제 네.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조합원님들께서 어느 이제 대원분들이든 주축이 돼서 그 장을 만들어 주시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들었던 거 아는데 못 들으신 분은 이걸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그리고 그 조합 총회 때 그 우미하고 일성에서 오신다 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명결이 이미 다 걷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가지고 그 자리에 가가지고 소명을 한다고 해도 결과가 뒤집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까지 조합에서 정해진 의도를 가지고 일정을 쭉쭉쭉쭉 이렇게 오신 거고 네. 저희 전문가라고 하는 저희들보다 그 소식지가 더 빠르고 안에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보다 훨씬 더 글을 잘 쓰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날 그 자리에 가가지고 서면 내셨으니까 총회장이 몇 분 안 되실 건데 그럼 저희는 와서 소명 기회를 줬다고 이제 분명히 조합에서 그러실 거고 그럼 저희가 향후에 이제 여러 가지 소송들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이제 작업 방안을 찾아 나갈 건데 이제 그 부분이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합에서 진짜로 그렇게 소명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5월 11일 이전에 해달라는 거고 가급적이면 조합에서 저희가 이 공사기 협상을 저희가 7차례 하면서 조합하고 선의를 가지고 진짜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대했거든요. 임했거든요. 근데 결과가 이런 식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조합에서 주최하는 부분들은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도 솔직히 조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조합원님들이나 대원분들께서 주변에 계신 분은 2분이나 3분 정도만 저기 한번 손잡고 오시면 대의원 안 돼. 이 정도에서 한 50분, 한 70분 정도만 모이셔도 충분히 저희가 파급력이 저희는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장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저랑 누구 말이 맞는지를 이제 따져보면 될 거 아닙니까? 한조경이 안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조합에서 이게 공사 행정 많이 하시니까 그 여쭤보려고 그 조합에서는 계속 답을 안 주셔서 그 총회비가 1억씩 가는 데가 있나요? 다른 조합 다른 400명 재개발료. 400명 조합이면 이 정도 가르쳐 이제 하는 거라서 네 제가 볼 때 한 3, 4천만 원 정도면은 1억씩 가는 데는 없나요? 저희는 이 정도 그게 이게 그렇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네네. 그렇기 때문에 1억씩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정에 1호씩 들어갔어요. 네 1억이라고 진짜 이번에 없잖아요. 있어요. 나 이때까지 처음 봤어. 나 진짜 안 봤거든요. 이때까지 한 번도. 네. 사이즈 500만 원 하는 거. 네. 네. 사회자도 처음 봤어 이게. 네. 나도 이때까지 왜냐면 관심이 저도 없었거든요. 다른 책자 여기에. 받았는데 다른 데는 200 이상 가는데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사회자는 이제 이 전문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그것도 500만 원 네, 하세요? 보통 그 정도 가는데 이제 그분을 굳이 그 시간에 또 뽑을 단계는 아니거든요. 보통은 시공사 선정하거나 관리 처분하거나 이제 주민들 의견들이 조합원 의견들이 막 평평하게 갈릴 때 전문적으로 이제 법규를 가지고 설명도 드리면서 이해를 구하면서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는 그분이 오시는데 근데 일반적인 총회에서는 굳이 그런 분 안 부르거든요. 그때 관리처분 총회 4시간 할 때 그때 아까 뭐 지금 기자가 피크치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사업이 중단됐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그거 내는 돈은 계속 내는 돈이고 이자는 계속 내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고요. 이자가 피크치라고 그러면 별로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뭐 사업이 엎어지면 소송을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소송 간다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한테 한 2주 정도 전부터 계속 문자를 보내셨죠. 네. 그러면 그 연락처는 어디서 구하셨지요? 그 우리 조합원들 연락처를?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지금 허그 소송을 간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허그의 그 사업비 대출하고 이주비 대출 업무를 저희가 직접 다 했거든요. 네네. 그때 조합에서 저희한테 그 다 명부 다 주셨거든요. 그럼 명부를 준 그러니까 저희는 시공사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 정보를 함부로 봐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아니 그래서 보면- 조합원님들한테 알고리 차원에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보면 거고요.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개인 정보를 그렇게 함부로 연락처를 가지고 있더라도 네. 우리한테 그렇게 연락처를 뿌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잖아요. 그거는 제가 뭐 네. 워낙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네. 절박한 상황이니까 이제 저희 입장들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절박한 있었어요. 상황이라도 그거는 우리가 알 그런 건 상관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 개인 정보가 지금 한 450명 정도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네네. 네, 그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정보 가지고 네. 불법적인 용도로 저희가 그걸 샀을 때 진짜 범죄가 되겠죠.
근데 그 정보를 유출해서 쓰신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죠. 그 정보를 가지고. 예, 줘야겠습니다. 주의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도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거 그 문제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정보를 못 받으면 우리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거는 우리한테 이득거리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주는 거야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맞네. 안 그래서 우리가 맞아. 모르죠. 지금 오늘 그렇게 안 왔으면 생각조차도 못 맞아 했으니까. 맞아 맞네요. 예, 이렇게 모일 거라는 생각조차도 못 했어요. 저왔던 말만 듣고 계속 우리는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하지. 저 일선에서 직접 대의원님들 대면해본 제 사연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대의원님들 사실 이제 여러 분 만나뵀는데요. 전체 대의원님이 한 50분 정도 되세요.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대의원님들은요. 제가 예를 들어서 10분께 연락하면 한 3분 정도 겨우 만날까 말까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집에 가시면 문을 안 열어주세요. 제가 우매한 한 80대 90대 노인분들께 약을 팔러온 사람이 아닌데 마치 저를 무슨 사기꾼이나 약점수 취급하듯이 음이라고 하시면 문도 안 열어주세요. 전화드리잖아요. 저희는 그 노원 이동 재개발 시공자인 음미건설의 조정화 과장입니다 하면 전화하지 마세요. 그냥 끊어버리세요. 전화 받지 마라 했거든요. 예. 그거는 잘못이네. 네, 전화 받았. 나 전화 그 전화 2통화 받았거든요. 전화 받지 말라고. 조정법상의 시공사는요. 그 법으로도 정말 이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 파트너이기 때문에 조합원님의 직접 투표로 서면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지 절차는요. 너무나도 우습게도 조합원님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이 됐는지 아닌지 모른 채 그냥 서면으로 과반수 이상 걷어버리면 끝나는 부분이고요. 참석이요 10%면 됩니다. 근데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까웠던 거는요. 가까스로 조합원님 대면해서 물어봅니다. 근데 조합원님 왜 시공사를 바꾸려고 하세요? 저희가 너무 좋은 제안 드렸고 이 409만 원이면 정말 대구 어느 현장하고 비교해도 너무 좋은 제안이고 정말 들어오신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바꾸려고 하십니까? 자인은 물어보면 죄송하지만 우리 88시엔 자인이 얼마예요? 481만 원. 480.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왜 바꾸려고 하십니까? 네. 너희가 사업을 지연시켰고 하라는 것도 제대로 안 했고 왜 이때까지 질질 끌어서 늘 이런 답이세요. 사실과 다릅니다. 조합원님. 네, 저희 절대 여기 사업 지연시킨 적 없고 정말 조합에 여기 사업하고자 하는 의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적극 요구하는 거 다 수용해 드렸고 이렇게 좋은 제안 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저희 버리시면은 나중에 진짜 후회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끝까지 조합에서 들은 그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근데 정말 대의원님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데요. 지금 대의원님은 방금 사업 지연이 저희에게 있고 책임이 그리고 저희가 조합에서 요구하는 걸 성실히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그 자리에 직접 나가셔서 경험하시고 직접 눈으로 보시고 들어보신 내용이세요? 마치 본인이 겪으신 거를 저한테 얘기하듯이 얘기하시는 게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중대한 이 사업의 주인은요 절대 조합장이 아닙니다. 일부 집행부가 아니에요. 나라의 주인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것처럼 이 사업의 각각의 조합원님이 이 사업의 주인인데 왜 조합에서 절대 만나지도 듣지도 보지도 내 재산이 달린 일을 조합의 지침대로 조합원께서 하시는지 저는 일단은 저로서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 엄마 아빠 같으신 조합원님들께서 거기에 그대로 그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신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 조합을 저희가 이렇게 흔들거나 뭐 양분을 내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들만 좀 각자 하는 게 진짜 맞는지 어느 게 진짜로 아직 결의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직 돌이킬 수 있을 때 진짜 그게 맞다 그러면 해볼 수는 있는 건데 이제 만약에 그 5월 11일 이제 지나고 나면은 이제 다시 돌이킬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조합원님들의 힘이 이 정도 되니까 견제와 감시 차원에서라도 함부로 이렇게 독단적으로 갈 수가 없게 우리도 이런 힘이 있으니까 조심해 뭐 이런 정도로 가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가 이제 그 저희가 그동안 느꼈던 소외라든지 또 조합을 위해서 좀 더 잘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 근데 저희가 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또 흘러가 버리면 잘못하면은 이 메이저 업체하고 또 조합하고 밀착이 돼서 또 최근에 이제 뭐 비서 세우고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또 담합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부분들을 막는 차원에서라도 한 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가 말씀 이제 드렸듯이 그 전국에 그 시공사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시공사가 이걸 다시 뒤집는 케이스는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걸 지금 이 상황을 갖다가 저희가 어떻게 뭐 바꾸기 위해서 막 뭘 하겠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실관계만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저희한테 그 왜곡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제대로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결정되는 대로 저희는 움직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저희 가더라도 이 금액적으로 어차피 이제 그 분양가가 있으니까 분양가는 이거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분양가는 거의 픽스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는 이제 본인이 아파트를 하나 사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내 분담금 실부담금이 얼마가 될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원가로 들어가는 네, 그게 제일 원가로 중요해요. 들어가는 이 네. 공사비 부분이 이 갭이 워낙 크니까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여지들도 있는 거고 차후에 저희가 빠지더라도 조합에서는 가급 좀 경쟁을 유도해서 가급적인 공사비 한 푼이라도 더 적게 해야 내 주머니에서 실제 돈 나가는 돈이 적어지는 거라서 그런 게 필요한 건 없어요. 한 번에. 근데 지금 보면 정부가 너무 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고 너무 이제 그분이 이제 그리는 그림대로만 움직임이 이제 가고 있는 거라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상무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저는 지금 현재 노원발전협의회라 하는 이 노원동 발전시키는 사무실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노원동에 초등학교를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도 교육감도 만나고 의원님들도 만나고 다니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 노원동 발전예배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 조합원님들은 딱 두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유가 있는 신분들은 딱지를 사놓으신 분들이 있고 또 자기네들이 재개발에 조합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딱지를 샀는 사람들은 조금 여유분이가 있겠죠. 집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은 5년, 4년, 3년 뒤에 아파트가 들어와도 메이저가 들어오면 돈을 많이 버리니까 나는 메이저로 짓겠다 가는 사람과 자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집을 찾는 사람은 한 3억 정도는 투자를 했는데 돈이 어때요? 이사 줘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빨리 짓고 싶을 거예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조합편도 아니에요. 다 여기 있는 일성편도 아닙니다. 지금 한간에는 다른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막 쑤시고 다니는 업체도 있습니다. 왜? 캔슬되면은 벌떼처럼 담배 들어가지고 서로 딸라고 그러겠죠. 그렇잖아, 그죠? 그런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자, 저는 노원동 발전협의 회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이 아파트를 빨리 짓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빨리 짓고 싶어요. 네. 1분이 와가지고 금덩어리 아파트를 지어줘도
돈 올라가고 찍어서도 괜찮습니다. 돈 올라가고 저 조합장한테 이야기하고 왔어요. 내 사무실에서 조합원들 15명 모아 놓고 왜냐 그러면요. 제가 이 천년나무 입주자 대표를 했고 이거를 공사를 했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저기 계신 사모님도 아시고 여기 계신 분 얼굴 있죠. 근데 제가 이걸 했기 때문에 제가 노원 이가도 제가 관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노원 이가 딱지 제가 70개 팔았어요. 사업이 50대 50으로 됐을 때 전 조합장이 찾아와서 승인을 못 받으니까 비조합원들 좀 해서 이 딱지를 좀 사서 조합원 승인을 좀 받아달라고 내가 70명 사줬습니다. 70개를.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전화 오는 줄 알아요? 회장님 믿고 샀는데 이건 뭐냐? 이 사업이 지연되면은 나는 우연하나 이자도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 2천만 원 주고 딱지를 사가지고 7천만 원, 8천만 원 팔아먹었을 때는 저한테 고맙다고 소리 안 합니다. 지금은 전화 와요. 회장님 뭐 어떻게 됐느냐. 근데 결과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이 사업이 포스코가 와서 하든 롯데가 와서 하든 삼성이 하든 일성이 하든 빨리 짓는 게 여러분 시세 차이 많이 나는 거 세금 다 뺏기고 없습니다. 무조건 일성이 안 지어도 돼요. 아까 하시되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차르자는 얘기예요. 대의원 50명이 모여서 대의원도 거수기만 하고 오면 돈 6만 원 주니까 그죠? 또 뭐 냄비 같은 것도 주고 이사들은 뭐 저번에 뇌물도 받았다며. 네? 그런 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사업 정당하게 쓰는 돈은 이 재개발 사업에는 불가분 필요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따지시면 안 되고 과연 우리가 얼마나 빨리 집을 짓느냐 빨리 입주해야 되느냐 이거를 따지셔야 되지. 자꾸 쓸데없는 그것만 가지고는 조합장이 거짓말을 시켰니 일성 측에서 거짓말을 시켰니 이거보다도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자 빨리 우리가 어떤 업체를 자 일성을 배제를 시키면 빨리 배제시키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다른 업체 들어오는데 빨리 밀어가지고 빨리 다른 업체가 지으면 돼요. 실감이 안 되는데. 근데 염려스러운 거는 과연 일성에서 자 조합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소송을 걸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만에 하나라도 조금 걸려버리면 우리가 문제가 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합장 이하 조합원의 대의원들이나 이사들 불러놓고 한번 물어보고 정확한 팩트를 알고 이제 이걸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저도 이 단독방에 들어가서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맞는 말도 있고 안 맞는 말도 있어요. 서로 간에 다 있는데 결과적인 것은 아파트를 빨리 짓는 것만이 우리가 살 거예요. 지금 수성동 같은 경우는 미분양도 생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알고 그럼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딱지도 사놓고 조합장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중에 가지고 돈이 많이 생기면 제가 집이 2개가 있어요. 청년나무 아파트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저 아파트 지는 난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 있는 돈으로 저거를 딱지를 하나 사놨으니까 몇 년 늦어놔도 비자 나가는 게 없습니다. 근데 어저께 아래 1억 3천만 원 주고 한번 사시는 분은 이 우리 청년나무 아파트를 팔아서 그걸 사셨어요. 산지 3일뿐이 안 돼갖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저한테 막 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나는 이자 어디 가서 그러냐고. 그리고 사업이란 지연이 되면은 사업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그죠? 결과적으로 조합은, 조합장 본고 가져가는 것부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응당한 대가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이 나쁘다, 일성이 나쁘다. 조합이 좋다, 일성이 좋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이 팩트가. 무조건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안을 내서 5월 11일 날 총회 때 의결을 하실 때 도장을 찍어도 알고 찍어주시라. 그러니까 알고. 저는 누구 편도 안 듭니다. 저는 제 입장에 편을 들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정확한 것을 일성한테 물어보시고 또 조합한테 한번 물어보고 그러고 와서 결정을 하시라.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일성이 여태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